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토크 콘서트 다음 세움의 MC 자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다음 세움은요. 대전 한빛 감리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2주간 진행이 될 텐데요. 한 분 한 분이 얼굴이 너무 예뻐요. 멋있어요. 아니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다음 주에도 올 거죠? 계속 같이 있고 싶죠? 벌써부터 저희가 친근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대전 한빛 감리교회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앞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백용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반달 눈을 갖고 계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다음 세움이 굉장히 환영받는 것 같고 막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 눈만 보면 막 살아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늘 그렇게 웃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우리 대전 한빛 감리교회가 47년의 전통이 있는 교회라 들었습니다. 엄청난데요. 그동안 또 1만여 명의 성도가 모이는 큰 교회로 부흥이 되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 들었는데 이거는 3대, 4대에 이렇게 걸치는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거든요. 특별히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점을 중점으로 두고 이렇게 양육하시고 돌보시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 한빛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이고요. 저희는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낡아질 것들을 물려주지 말고 영원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과 특별히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이 교회가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하여 참 많이 노력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이 6월 1일 우리 한 달의 첫날인데요. 저희는 매월 첫날 새벽을 이런 주제로 모여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날 기도회. 와! 그래서 오늘 새벽에 모였다 집에 갔다 다시 온 거구나. 그래서 그래서 피지컬 바디가 이해했어요. 네, 목사님. 그래서 네, 이해해줘요. 매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날 기도회. 이날은 어른들이 자녀들을 다 함께 데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죠.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자녀들은 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또 목사님께 기도받고 매월 한 달을 그렇게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365일 매일 새벽과 또 저녁에 기도회가 계속 되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참석합니다. 그래서 참석할 뿐 아니라 매 시간마다 자녀들이 말씀을 마치고 나면 또 강단으로 올라와서 매일매일 기도를 받고 돌아가요. 아마 이런 모습은 저희 한빛교회 가지고 있는 자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참 놀라워해요. 어떻게 어린 자녀들이 예를 들면 이제 겨우 걷는 어린 자녀들부터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행복하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참 많이들 염려하고 또 미래를 더 걱정하는데 저는 한빛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기다려지고 더 기대되는 그런 교회이고 오늘도 참 좋지만 내일이 더 좋은 교회가 한빛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도 멋진 소개 그리고 진짜 애정과 정말 사랑이 담긴 소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주로 이제 이쪽에 앉아 계시는데 이 기도하는 교회라는 거를 아멘 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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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조금 있으면 목 쉬죠, 그렇죠? 이제 어쨌든 엄청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어 있는 것이 느껴져가지고 저희 다음 세움이 정말 잘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도 귀한 여러분들.
친구들 신구가 이렇게 함께하고 올스쿨 그다음에 뉴스쿨 함께하는 우리 다음 쌤 오늘은 또 어떤 멋진 분이 와 계신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살콩살콩 기대가 되세요? 그렇죠? 들을 준비도 되셨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 대전 한빛감리교회 어떤 멘토분이 찾아오셨는지 큰 박수로 맞이할게요. 나와주세요. 우후후. 안녕하세요.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움의 든든한 제 파트너입니다. 우리 개그맨 정범균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범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니 요즘 최근 네. 들어가지고 우리 멘토분이랑 같이 좀 이렇게 옷의 컨셉을 내지는 컬러를 굉장히 잘 맞추세요. 모르는 사람인데. 청바지 입었길래 청남방으로 한번 오, 가봤어요. 아, 굉장히 멋진 컨셉입니다. 오늘의 멘토분 아마 다음 세움을 처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이분을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대전 한빛감리교회 모시고 온 이분 멘토분을 우리 정범균 씨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름 성함은 나도움입니다. 도움. 직업은 목사님이시고요. 네. 이름 따라간다는 말처럼 여기저기 도움의 손길을 잡아주는 목사님으로 한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른바 도움닫기 대표이자 난 너의 도움이야의 저자이신 나도움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사실 저희 다음 세움에 초창기에 이제 강사님으로 멘토님으로 한번 나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네, 두 맞습니다. 번째 출연이신데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예, 뭐 항상 똑같이 네. 예,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예, 정처 없이. 그러니까 네. 요즘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기가 힘든데 우리 목사님 지난번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다음 세움 나가고 나서 방송 나가고 나서 이렇게 주변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애들이 보면서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래요? 예, 그러니까는 뭐 봤다, 뭐 봤다. 예, 페북에서 중요하지, 봤다, 예, 봤다. 페북에서 봤다. 맞다. 그래가지고 내일은 뭐 대구 가고요, 진주 가고 오. 예, 이런 오. 일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엄청 사실 바쁘세요. 정말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서는 이분이 어디든 가시는 분이거든요. 오늘도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서 감사합니다. 네, 진짜 우리 나도훈 목사님 이렇게 지나가다 마주치면 목사님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죠. 이분이 예, 실제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더 젊어지신 것도 같은데 실제 이분이 하고 계신 사역들을 보면요, 뭐 이론, 지식 이렇게 관념적인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역에 직접 몸을 던지는 분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친구 같고 또 때로는 뭐 선배 같기도 하고 오빠 같기도 하고 미안해 삼촌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가가고 계신데 우리 나도훈 목사님의 이제 또 끈끈한 살아간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과 살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이 메시지를 저희가 다음 수업에서 바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많이 창백해 보이셔서. 예, 좋습니다. 빨리 하면 괜찮으시죠? 좋겠습니다. 네, 다음엔 네. 립밤도 좀 발라드리는 걸로 저희가 굉장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나도훈 목사님의 다음 수업 주제는요, 부르심입니다. 또 우리 나도훈 목사님의 입술로 어떤 이야기들이 증거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셔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르심인데 말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이런 말씀이고 제가 저 소개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 말하면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리 시간 상한노씨 불러주면 가는 사람.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뭐 여러 지역에 여러 학생들 만나는 게 이제 주 어떤 저희 삶인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갔던 지역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역들 좀 깨지긴 했지만 뭐 부산이든 뭐 진주든 뭐 대구든 수많은 지역들 다녀요. 뭐 다음 주 월요일만 해도 태안을 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저의 삶인데 이게 우리 친구들 때 어릴 때 저의 꿈이었을까요? 10대 때? 20대 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 주변에 저 말고도 원래 꿈은 A였는데 그 꿈을 지금 이루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꿈은 A였지만 지금 이루지 못하고 현재 B, C, D, Z. 그러니까 완전 생뚱맞는 삶을 사는데 그게 망한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현재
참 간지나게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 좀 할게요. 첫 번째, 예, 이분 있어요. 누구면은 최요셉 사진 작가인데 지금 직업이 뭐라고요? 사진 작가. 근데 원래 이 친구 꿈이 어릴 때 이거였을까요? 이제 그게 아니란 스토리잖아요. 아닌 얘기를 할 건데 2월달에 평창에 뭐가 있어요? 평창에 어떤 올림픽? 동계올림픽. 그때 우리가 잘했던 종목이 뭐예요? 요즘 그러면 컬링 나오고 뭐 스케이팅 나오지. 우리가 오랫동안 잘했던 종목 오랫동안. 뭐 많지만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얘가 원래. 근데 왜 몰라요? 어떤 사연이 있겠죠. 이 친구랑 어릴 때 같이 있던 친구가 누구면은 지금 금메달 따고 은퇴한 선수가 있어요. 성시백. 걔랑 같이 했어요. 걔가 1등하면 얘가 2등하고 걔가 1등하면 얘가 2등하고. 그러니까 서로 라이벌인 친구인데 중요한 건 얘가 고등학교 때 부상을 당해서 그만두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야 됐고 어쩔 수 없이 다른 꿈을 꿀 수밖에 없는 친구였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이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꿈이 좌절되고 이거였어요. 뭐라고 써 있죠? 우물 파는 사람. 어디에? 아프리카에. 네, 물어볼게요. 이게 내 두 번째 꿈이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대학이 무슨 과를 가야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과를 가야지 이룰 수 있을까? 제가 물어보고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중고등부 애들은 뭐라 말하면은 우물과요, 아프리카과요. 막 던져요. 내가 최고든 최고만이 뭔지 아세요? 최고에 들은 말은 군대 가면 된대요. 그지? 열심히 파잖아. 군대 가면은. 맞아. 아까 말했지만 토목과를 가면 돼요. 토목과. 근데 갔어요. 근데 남자가 일반적으로 언제 정신 차리죠? 일반적으로 군대 갔다 와서 깨닫게 된 사실. 이게 내 꿈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무슨 BY, 뭐 션, 멜로망스 이런 분들이 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아니면 50 넘을 때까지 미친 듯이 돈을 벌어야지 가능할까라는 현실 속에서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게 된 거죠. 대학년 3학년까지 다니다가 다들 말했어요. 왜 그만두냐? 1년 남았잖아. 이 친구 말 3년은 아깝지 않았지만 1년은 아까웠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공부들, 뭐 커피 바리스타, 카페 알바 1년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는 과정 가운데 지금 뭐라고 있다고요? 사진 찍고 있다는 거죠. 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 써 있죠? 어쩌다 발견하게 된 나의 재능 사진. 어쩌다가 발견하게 된 재능이라는 거 이거예요. 20살 때 그러니까 청년부에 올라갔는데 대학교 또 대학부 형이 이런 말 하는 거야. 걔한테 야 요셉아 너 대학교 청년부 올라왔으니까 사진이나 찍어라. 그러니까 사진 봉사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다 보니까 뭐 취미가 됐고 찍다 보니까 1년, 3년, 5년 쭉 찍는 과정 가운데 결국은 사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쭉 찍는 과정 가운데 한 5년 정도 됐을 때 대학을 그만두고 이것저것 해보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본인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어떤 질문? 나중에 뭔가 되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좋은 일을 하는 거 나쁜 거 아닌데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때 떠오른 게 뭐였다고요? 사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직업으로 삼을 예정은 아니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취미가 되면서 벌써 이걸 쭉 찍은 지 10년 됐는데 업으로 삼은 건 한 4, 5년 됐어요. 그러니까 전공이 이게 아니지만 쭉 하게 된 지가. 근데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좀 재능이 발견돼서 재작년에 대한민국 10대 사진작가로 뽑혔어요. 그 10대가 너희 10대가 아닌 거 아시죠? 10명 중에 1명. 근데 이런 거 있어. 근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얘가 이런 쪽으로 잘 하고 있지만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몇 번의 실패를 맛본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생 가운데 당장 지금 원하는 길을 이루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원치 않지만 여러 가지 꼬임,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나를 향한 또 다른 부르심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하고 싶었고 두 번째 보면은 이분 얘기할게요. 한성우 켈리라고 캘리그래피 하시는 분이세요. 캘리그래피가 뭔지 아시죠? 손글씨 하는 거. 원래 어릴 때부터 꿈이 화가였어요. 화가였던 분인데 이 형이 중학교 때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친할머니가. 증명사진 알죠? 조그만 걸 주더니 그려오라고 시킨 거예요. 테스트. 그래서 그 대따만한 그 A4만한 그 종이에다 그려 드렸대요. 할머니한테. 마음에 들었나 봐. 할머니가 했던 말. 성우가 내가 너 미래 보내줄게. 보내주겠대. 사실 이 집안이 미래를 보낼 수 없는 집안이에요. 고모도 못 보냈거든. 근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재혼하셨는데 부자랑 결혼하셔가지고 부자 할명이 된 거예요. 갑자기 재혼을 잘하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하니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 미래 보내줄게. 감사하잖아. 근데 그 말한 지 한 달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변수가 많아요. 내가 약속해도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순간이 찾아와요. 지금 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가 아니잖아. 모든 지원이 끊겼어요.
집이 어려워졌어요. 또 믿는 집안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결국 못 찾았어요. 최근에 연락 온 사실, 너희 엄마 돌아가셨다고. 아무튼 아빠랑 둘이 살았어요. 20살 대학을 썼는데 떨어졌어요. 재수했어요. 붙어서 감사하게 서울 쪽에. 못 갔어. 근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해도 안 돼도 붙어서 못 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빡치니까 열받으니까 집을 가출했어요. 23살 정도에 1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갔대요. 6개월 동안 아빠 연락도 안 하고. 근데 전화가 온 거야.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연락? 아빠가 오늘 너희 아들이, 그러니까 아들 성욱이가 온다고 빵집에 가서 빵을 오는 길에 빵을 드셨대요. 빵을. 근데 크림빵에 크림이 목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막장 드라마 있잖아.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스토리여서 정말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아빠가. 장례 치르고 군대에 갔어요. 25살. 그러니까 모든 게 더디고 모든 게 늦고 모든 게 안 되는. 27에 제대했어요. 갈 곳이 없어. 왜? 군대를 가는 순간 집이 열쇠였기 때문에 집이 사라졌어. 그나마 친구가 운영하는 미술학 액을 좀 알려주면서 숙식, 밥, 잠자리만 정고 살았어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 답이 없잖아. 또 신앙도 없었고 그냥 죽어버릴까? 뭐 삶을 살 이유가 없으니까, 또 삶에 애착이 없으니까 그때 자살을 생각할 때가 어떤 시대였으면은 페이스북 시대가 아니었어요. 싸이월드 시대였어요. 싸이월드 하는데 싸이월드 다이어리 알죠? 거기 어떤 형이 글 하나 올린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런 글.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 오늘 내가 교회 갔다 왔더니 마음에 안정감이 임했다는 거 보고 전화한 거야. 그 형한테 형 그 교회가 어디냐고 해서 27 나이에 교회를 처음 찾아갔어요. 17이 아니라 27 나이에 초신자 새신자가 된 거야. 근데 감사하게 그 교회가 너무 좋은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보답해주고 싶은데 밥 한 끼를 못 사주는 거야. 밥 한 끼 사줄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 재능이 미술이니까 그 상대방의 얼굴 캐리커처 알죠? 그림 그려 선물로 줬어요. 이게 본인 하신 최선의 선물이었어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상대방과 결혼하게 돼요. 상대방이 여자였던 거야. 남자가 아니었던 거지. 굳이 남자 얼굴 그려주고 싶겠어? 여자였던 거예요. 현재 결혼했고 2딸이 있어요. 이 형이 이 말이에요. 나 20대 중반에 모든 걸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누가 볼 때 결혼하는 거, 뭐 애를 갖는 거, 가족을 이루는 게 지극히 평범하고 소소하고 꿈도 아닌 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한테는 꿈꿀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는데 그분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다고. 아무튼 그 여자분 너무 고맙잖아. 어떤 느낌이야? 평강공주가 온달장군 잡아준 느낌이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여자 한 명만큼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10년 이상을 꿈과는 상관없지만 그냥 열심히 돈을 벌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 형이 캘리그라피 하게 됐냐? 이 형이 중고등부 교사였어요. 창인도도 하시고. 근데 수련회 가면 뭐 하죠? 일반적으로 끝날 때쯤 롤링페이퍼 하잖아요. 뭐 피드백 한다고. 그때 애들이 뭐 써놨길래 이쁘게 물어봤대. 이게 뭐야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 이게요 캘리그라피라는 건데요. 쌤 잘할 것 같아서 알려줬고 그 다음에 독학으로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독학으로 해서 이제 올리게 된 것들이고, 요즘에 이런 말을 들어요. 어떤 말? 본인은 꿈을 포기했어요. 이룰 수 없는. 정기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정식적으로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말 듣게 하신다고. 어떤 말? 한성우 켈리 작가님, 한성우 디자이너님. 그러면서 이게 최근 이 형이 이제 만든 작품들이에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기 얼굴을 그린 거고, 근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썼던 말 중에 뭐라 써 있죠?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 정말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던 거예요. 꽃 필 수 없었던 그 무엇이 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이 자기 인생을 바꿨다고. 뭐 누가 볼 때 부자 된 거 아니에요. 누가 볼 때 뭐 대단하게 뭐 유명하고 엄청난 사람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그 사람이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늦게 핀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멜로망스든 비와이든 뭐 김하온이든 이런 사람 되겠냐 하는 거죠. 못 돼요. 내가 그들과 비교하면 노답이거든. 힘들어. 하지만 그들은 그들만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좀 더딜 수 있고 꼬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끝나게 하진 않으신다. 그게 그분의 마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제 제 얘기 좀 할게요. 보면은 제가 서울대 이렇게 말한다고 하잖아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거리 시간 상황없이 불러주면 가는 사람. 하다 보니까 원래는 중고딩을 만나는 게 저의 삶이었어요. 근데 평생 중고딩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어제는 고3들 많이 만나봤는데 이렇게 말했거든요. 야, 너 평생 고3이면 어떻게 살 것 같냐? 노답이라고, 답이 없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맞아요. 평생 중고딩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대학생 청년이 됐는데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애들이 벌써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면은 2015년도에 친구랑 대화하다가 친구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네일로라는 거 아세요? 이게 코레일 여행 상품이에요. 근데 친구가 어떤 말 하면은 이게 여행이 목적인 상품인데 우리 여행만이 목적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섞자. 좀 신선했어요.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그래 물어가지고 원래 아이네일로인데 이제 어이네일로 바꿔가지고 4명이 주님의 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의미를 붙여가지고 네일로라는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청년들이 청소를 만나가는 여행. 4명이 한 조예요. 그래서 4명마다 컨셉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리더, 마가 총무, 누가 기록자, 요한 중보기도자 해가지고 제가 했던 거를 청년들이 하는 거예요. 왜? 대학생이 방학할 때가 아직 중고등이 방학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고 다니면서 2015년 처음에 4개 루트로 갔었고 16명이 그 다음 계속 여러 학교들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 밥 먹도 먹고 너는 학교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넌 소중해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널 잘 살고 있어 어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1회를 끝냈어요. 첫 번째 시즌 1을. 근데 항상 처음에 어렵지 하다 보면 시즌 2, 3 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거든. 그러면서 뭐 어떤 마음이 들면은 뭐라도 좀 의미 있는 걸 주자 해서 비싸지 않지만 뭘 주자 마음으로 뭘 만들게 되면 응원 카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앞에서 나와줬어요. 등교 시간, 학교 시간에. 딱 나와주고 애들 표정이 안 좋아. 왜? 무슨 아침부터 짜증나게 찌라시야 이런 표정인 거예요. 근데 딱 봤더니 뭐라 써 있어? 걱정 마 충분히 잘 하고 있어. 씩 웃고 들어가는 거예요. 전단지가 아니네 하면서 애들이 하는 말 반해서 야 너도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이분들 뭐냐? 난 무슨 찌라시 나눠주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대박 우리 응원해주러 온 거 하면서 애들이 막 좋아하고 이쁘지도 않은 거 이거를 6개월 동안 그 알죠? 지갑에 넣고 다니고 페북에 올리고 약간 당황했어요. 우린 그냥만 들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쁘게 개량했어요.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 혼자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넌 존재만 아름다워. 또 이 중에 이런 문구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뭐라고 써있죠?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이게 라임인 거 아시죠? 오타 아니거든요. 애들이 오타라고 하는데 라임인데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응원해 줄래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한번 말해 줄래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어 충분히. 그 다음에 저번 여름 주제가 이거예요. 청소년 만날각, 청각 해서 청소년들을 만나러 가는 여행해서 다녔고 이번도 하는데 어쨌든 하면서 전국에 있는 여러 지역에 있는 이번 시즌만 해도 50개 넘는 학교들을 방문해요. 만나고 응원하는 시간을 보내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뭘 하게 되면은 너무 고마운데 한 청년을 알게 됐어요. 걔가 이 네일로를 1회, 2회, 3회를 버텨준 친구예요. 버텨준. 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쭉 이어지게 됐어요. 이제 알아서. 근데 그 아이가 대전 아이인데 별명이 쫀이에요. 자기가 자기 별명을 지었어. 근데 걔가 원래 집이 대전인데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대학도 못 가고 서울로 올라와서 돈을 벌면서 집에 돈을 보내는 가장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였던 거예요. 몰랐어요. 제가 재작년에 처음 알게 된 거야. 2016년도 말에. 너무 고마운 친구인데 또 동생 중에 한 명 또 장애가 있고 엄마 또 몸이 안 좋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제 마음 가운데 작년 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거 쉐어하우스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그다음 그 친구 말고도 몇 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회기역 쪽에 공간을 마련했어요. 매대 쪽에. 오늘 좀 전에 산무점 애들도 만나고 왔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쉐어하우스를.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쪼니니까 쪼니하우스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의미가 뭐예요? 쪼들린 니들은 살린 하우스에서 쪼니하우스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살고 있고요. 서울에 2개 있고 천안에 하나 있고 총 8명이 살고 있어요. 이게 하고 이렇게 애들 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리 시간 상관없이 불러주면 간다고 했을 따름이고 저는 드림메이커가 아닌 비즈너리가 아니에요. 근데 친구와의 대화 가운데 한 아이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자는 보면은 한 아이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안타깝게. 그 아이 때문에 하게 된 익명 상담이에요. 당신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획된 게 아니라 불과 작년 아니 재작년만 해도 저는 꿈꾸지 않았던 할 계획이 없었던 거라는 거죠. 근데 돌아봤더니 어느 순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뭘 느낀 줄 아세요? 어떤 부르심이라는 게 꼭 미래를 전망하고 외치고 선포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라 몰라. 하지만 돌아봤더니 이렇게 이끌어 오셨네. 알게 하시는 게 또한 부르심이라 느끼면서 오늘 말씀이 와닿았던 거예요. 함께 오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말씀에 빨간색 뭐라고 써있죠? 부르심이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들도 노답이었다. 듣긴 들었죠. 뭐 가라고. 하지만 뭘 못 들었어요? 어디로 갈 거야? 안 알려줘. 우리도 뭘 알아요?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아요. 뭘 모르는 거지? 구체적인 방향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가는 게 부르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요즘에 와닿았던 문구가 있는데 그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어떤 한 교수님이 말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면은 저기 장신대에 박상진 교수님이라는 분이 좀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하신 교수님인데, 그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이 뭐라 써 있죠? 내 가슴 속에 있는 교육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부르심을 확신한다고. 그분이 뭘 들은 게 아니에요. 너 하라고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내 가슴 속에 있는 교육을 향한 안타까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내가 알게 됐다는 고백인데, 각자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혹시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 궁리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그분의 부르심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모르지만 오늘 내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게 하시는 그 대상, 어떤 영역, 그 부분들 향해 나아갔을 때 그게 내 평생의 부르심인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부르심 되고, 그렇게 한 걸음 두 걸음 내렸을 때 어느 순간 이게 내 인생의 부르심이었네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안타까운 마음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목사님, 아니 오랜만에 뵀는데 그간에도 또 많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예, 그냥 하루하루가 네. 많은 아이들 만나다 보니까 그 안에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벌써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격려를 받으시고 위로를 받으셨어요. 이 가운데 잠깐 짧게 나눠주신 가운데, 그리고 뭔가 디자인들이 훨씬 더 센스 있게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마 그 친구가 좀 센스가 좋아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그래요? 만들어준 친구가. 예. 그래요? 그 예. 친구의 예, 그랬구나. 그 친구의 감사를 전하겠습니다. 그렇구나. 좋습니다. 저도 아까 전에 이렇게 카드를 하나 뽑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질문을 해주시고 고민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브릿지 범균 씨가 이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전달해 주실 텐데, 범균 씨 네,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네, 어쩌다에 좀 이런 사연들과 스토리들 들어보고 싶은데 한번 다녀와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사실 이제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을 또 만나볼까 해요. 좋아요. 우리 사실 이제 따님이 좀 어리신 것 같은데 잠깐만 우리 어머니께서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 잠시만 일어서 주시고, 정말 따님을 사랑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가까이 보면 왼쪽 팔 오른쪽 팔이 다 낙서투성이에요. 진짜 엄마다. 네, 딸이 잔뜩 그려놨어요. 행복해요. 아 너무 이쁘죠. 올해 딸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8살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시는 부모님으로서 요즘 가장 큰 고민 뭐예요? 아이들 근데 이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자극적이고 음란성도 뭐 음란한 것도 너무 많고 애들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걸 근다고 차단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큰 애가 있는데 걔도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장래일이라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키워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솔직하게 고민이 너무 많아요. 진짜 고민인 게 벌써 자식들 이야기하신 거 눈물이 울컥울컥 하세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으시니까. 네. 요즘 뭐 진짜 TV 어렵습니다. TV 틀어놓고 핸드폰 유튜브 틀어놓으면 뭐 다 뭐 미친 듯이 먹고 있죠. 사람들 막 자극적으로 욕하죠. 막 술 먹고 갑자기 욕하고 막 난장판이에요. 핸드폰이나 TV나 지금 난장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일단 근데 중학생은 아직 진로 고민 좀 너무 이르신 것 같고요.
방향을 잡아서 그 길을 이제 키웠으면 하는 생각이 아빠도 있고 저 또한도 있어서 아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는 것보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게 그게 좀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부모로서는 있어서 그죠? 네, 그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거 했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즐길 수 있는 거. 저 또한도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제약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러다 시골에서 크다 보니까 근데 제 아이는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것도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우연히 정말 말씀하셨듯이 부르심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중학교를 우연히 가다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반 중학교가 아니고 체육 중학교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재능이 체육을- 있구나. 아, 네, 운동을 잘하는 특기가 있네요. 친구군요. 그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르심인지 모르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2학년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 지금- 방향이 따라서. 지금 아드님 같이 오셨죠? 네, 제일 앞에 앉았어요. 저맨 앞에 이 아드님이죠? 네. 아, 너구나. 너구나.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너 네. 진짜 닮았네. 생겼죠? 엄마랑 닮았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런지 네. 지금 이 자리 간격이 부모님과 아들과의 간격 같아요. 이거를 또 그거는 아닌데 아들 지금 어떤 운동해요? 유도하고 있어요. 와우, 멋있다. 네, 멋있다. 체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잘 맞다고 음. 데리고 가셨는데 동생이 뭐래요, 박윤 씨? 오빠 힘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 귀여워. 진짜 세요. 너무 귀여워. 대전 사투리가 아닌데 넌 어디 사람이야? 머리가 고슴도치.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우리 화목한 가정인데요? 정말 행복한 가정인데 네. 어머님의 고민은 핸드폰. 오빠도 한마디 해봐. 오빠도 한번 말해봐. 오빠도. 오빠도 일로 와봐. 오빠도 가봐. 너도 오빠도. 일로 와봐. 오빠야, 저기 친구 일로 가봐, 와봐. 엄마한테. 알아. 이 오빠인 거 일로 알아. 와봐. 괜찮아. 일로 와봐. 야, 몸 좋다. 얘 몸 좋다. 여기 앞에 봐, 앞에. 싸움 잘할 것 같으니까 형이 안 까볼게. 되게 멋있다.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야? 중학교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이야. 우리 본인은 지금 유도 좋아해요? 전혀 안 좋아요. 전혀 안 좋대. 어머님은 근데 아들 유도 왜 하는 거예요? 우연히 정말 그걸 하게 됐어요. 6학년 때.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돼서 막 본의 아니게 본의 반 타의 반에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운동 자체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서 많이 좀 적응도 많이 하고 운동하는 것도 정말 많이 늘어서 거기서 코치님한테도 인정도 받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간은 지났지만 아직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지만 지금도 그래도 아들 만족하고 눈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아들 눈은 지금 엄마 이야기할 때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하는. 아들한테 인터뷰 한번 해주세요. 뭐 힘든 예. 시간 어떻게 어머니는 지났다고 하는데 지났나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친구는 뭐 하고 싶은지 한번. 뭐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 진짜 솔직하게. 그냥 편하게. 진짜 네.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없으면 엄마 보지 말고 없다고도, 여기서 이렇게 우리끼리 해. 여기 보고 뭐 하고 싶어? 그 사람들이 제 꿈을 말할 때마다 너는 먹고 싶어서 하는 거냐고 자꾸 물어봐요. 왠지 아세요? 엄마한테 요리사 하고 싶다 했거든요. 꿈은 요리사래요. 오. 근데 엄마가 앞으로의 전망이 없대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3차 산업 시대에는 요리사가 굉장히 전도 유망한 직업입니다. 자기가 다 만들어서 다 먹을 것 같아서. 지금은 먹을 때지만 먹는 걸 좋아해야 맛있는 요리도 하죠. 되게 재밌는 가족이다. 진짜 이런 가족 처음 보는데 거의 무슨 안녕하세요 지금 찍고 있는 느낌인데. 그러게요. 거의 그 분위기가 네. 났어요 지금. 지금 엄마의 질문 들으려다가 지금 온 가족의 질문이 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고민 해결부터 좀 할게요. 우리 딸이 일단 유해 매체를 좀 안 봤으면 한대요. TV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겠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러는데 너무 선정적인 게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 목사님께 여쭤본 겁니다. 네. 아, 도움이 저한테요? 필요해서 아. 도움 네. 목사님께 여쭤본 뭐 내가 거예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겠다 저는 뭐 사실 이런 볼 거라도. 때요. 그러니까 한없이 안 좋게 보면 한없이 안 좋고요. 맞아요. 좋게 쓰면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음. 만난 애가요. 걔가 고3이었는데 모태신앙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물어봤더니 유튜브 하다가 예수 믿었대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해요. Right. 내가 생각지 않은 길들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무조건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이 모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 이런 게 막는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누구나 쓰는 일상 어떤 그냥 생활 용품이에요. 이거를 안 쓰게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선용하게 만들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애들 꿈이 공무원도 있지만 뭐가 제일 커요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해가지고 네가 그거 유튜브에 올려서 하면 대박 날 수도 있어. 그러게 유도하는 요리사 뭐 이런 거 어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떻게 잘 선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저번에 그 카피라이터 정철이라고 그 카피라이터 유명하신 분 있으세요. 그분이 어떤 말 하면은 내가 잘하는 걸 해야 되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냐 물어봤을 때 내가 잘하는 걸 택하면은 나중에 내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그럼 이건 좋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틸 수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장 원하는 거는 나중에 가능하시다면은 이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와우. 아니 이렇게 해서 저는 이 가족이 정말 행복한 것 같고 이 가족은 고민이 오히려 지금 우리 도움 목사님의 살짝 바꿈으로써 고민이 좀 해결되지 않았나. 어머니도 우리 아들이 하는 음식 먹어보시고 요리사가 되기를 안 되기를 어머님도 한번 추천해 주시길 바라고 좋은 유튜브 영상 그다음 좋은 매체를 찾아서 보여주시는 부모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 행복한. 앉아. 앉아. 자, 마지막 한 분 정도만 제가 그러면 네. 사실 저희가 다음 세움이니까 다음 세움 취지에 맞게 네. 저희가 한번 가볼게요. 어머, 저만 가면 참 많이들 힘들어요. 자, 우리 여기 남학생 잠깐만 일어서 봐요. 이 친구는 오. 핸드폰 케이스도 굉장히 믿음이 좋고 이게 핸드폰 케이스에도 이거 말씀이 써 있고 이런 분이신데 네. 교회 오빠구나. 어, 조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맞아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동현 씨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시고? 저 17살 고3. 17살 고3? 19살 고3도 아, 아니고 19살이구나. 오케이. 아 한빛교회 어마어마한 사람들 많다. 이 친구- 28살이에요. 네네네. 그죠? 죄송해요. 아 지금 네. 갖고 논 거구나 우리를. 우리가 놀아놨어요 범균 씨. 아니 전형적인 교회 오빠 유머입니다. 그러게. 아 저거 90년도에도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하고 있었어. 하지만 성전에서 터지는 유머예요. 아 그렇구나. 네, 성전용 유머. 우리가 이런 것도 받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 28이신데 네.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저 인테리어 페인트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 오늘 여기 좀 다 아티스트들이 맞아요. 많아. 어머 어떻게 이렇지? 네, 오늘 좀 다 맞는데 지금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저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년 정도 이제 네네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좀 약간 넘어가고 있는데 네, 맞아요. 일할 때 그리고 요즘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가 가장 요즘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고 기도 제목이세요? 이제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1년 되니까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들기 시작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도 사실은 좋아서 한 일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제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가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오래 할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적응하다 보니까 이제 좀 편해져서 일이 편해져서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 일을 사실 좋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고민을 요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실 앞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나도원 목사님 또 사실 나이가 더 있다 보니까 네. 더 혹시 고민일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좋아하는 거요?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요? 음. 사실 그게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좋아했던 거 찾아야 돼요. 안 찾으면은 네. 목회하세요. 왜냐하면 진짜 안 그러면 막 기도하면은 신학밖에 안 나오거든. 뭔지 알죠? 다들 본인이 알 거야. 막 흔들잖아 지금. 아니 좀 전에 좋아했던 거를 지금 기억해내려던 참이었던 것처럼 아. 보여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요. 운동? 어머. 어떤 거? 축구를 좋아하고 늦었어요. 늦었죠. 네. 축구는 그래서 아 너무 그렇구나. 늦죠? 할 말이 네. 없다. 아니 근데
진짜 축구 아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떨지 않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요런 쪽에서 뭔가 이거 왜 계속 장난을 쳐요. 원래 보통 이렇게 인터뷰하면 굉장히 긴장할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여유 있게 본인의 할 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좀 추천해 줄 만한 직업 우리 나도원 목사님이 어떤 거 추천하세요? 글쎄요. 뭐또 혹시 뭐 자리 또 뭐 있어요? 친구 뭐 또 대박 났다, 어쩌다 대박 났다 이런 친구. 그 정도는 아닌데 저번에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자기 부모님을 설득하려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자네 뭘 먹고 살 텐가라고 토콘을 연 적이 있어요. 자멀탱 줄여가지고 그래서 부모님 토크 초청해가지고 콘서트를 네. 했어요. 자기 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좀 이해해달라고. 근데 그때 어떤 청년이 질문했었는데 그때 나이가 한 28, 9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걸 찾았대요. 근데 그분은 근데 이제 알잖아 딱 나이가 애매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냐 아니면 제가 돈을 벌어야 되냐 고민 속에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했을 때 그때 앉아 계신 패널이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던졌어요. 어머님들 아버님들한테. 그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30도 늦지 않아 40도 늦지 않아. 또 요즘에 제가 본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라는 책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시고 좀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이는 절대 늦은 나이는 없어요. 예, 그걸 꼭 아시고 뭐든지 한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한번 도전해서 좋아하시는 일 네.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점점 맞아요. 좋아지길 예.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감사합니다. 알아요? 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범희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를 저희가 응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의 마음을 모두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직접적인, 너무 이렇게 잘 와닿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곳에 와 계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청자분들이 익명으로 저희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고민을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께 오늘 그분들을 대신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질문을 대신 드릴까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목사님이 워낙에 사람을 많이 만나시니까 예. 예, 한 익명 상담을 예, 맞아요. 공개적으로 해주시겠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였으면요. 아까 좀 전에 제가 강의했을 때 그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라는 걸 한다 그랬잖아요. 익명 상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간단히 얘기해서 한 아이가 2016년 2월달 말에 이제 살해당해서 그 다음 이후에 안타까워서 익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한테 1년 동안 저한테 말 건 사람이 550명이 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보면은 어떤 한 청년이었어요. 한 23, 4살 여자 청년인데 헤어진 지 한 달 됐대요. 남친하고. 슬픈 이야기잖아요. 한 달 됐대요. 헤어진 지가.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다 하면서 하는 말이 보면은 그제 왜 그랬죠? 말했죠. 그럼 왜 헤어졌냐? 잊혀지지가 않는데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만나느냐 헤어지라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아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안타깝게 너무 착해가지고 그 말에 찔려가지고 헤어졌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때 제가 뭐라 말했으면은 물론 우선 그 목사님 그 강사 목사님의 의중은 내가 알겠다. 가능하면 믿는 사람 만나야지. 근데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라. 교회에 청년들 중에 남자가 많니 여자가 많니 한 2배가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누가요? 여자가? 예, 여자가. 네. 그러면은 믿는 남자만 만날 생각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의도치 않았지만 한 반절 이상이 거의 독신의 은사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뭔지 그죠. 알죠? 왜냐면은 믿는 사람만 어쩌다 만나야 은사인가요? 되면은 어쩌다 그잖아요. 독신, 어쩌다 은사. 의도치 않게 독신 은사가 태어난 거예요.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사명인데 그래서 했던 말이 그분의 의중은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전도해서 믿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했더니 이 여자친구가 뭐라 말하면은 사실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나 전도했냐. 전도도 안 해놓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게 까냐. 제가 했던 말.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하지 않냐. 전도해라. 그리고 지금 젊잖아요. 23, 4살이면 네가 바로 결혼할 거 아니지 않냐. 좀 지켜봐서 애가 좀 가능성이 보인다 하면은 결혼해도 되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도 만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핵심은 이거다. 단순히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사람은 성품이 중요하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성품은 잘 안 바뀌어요. 성품을 보면서 신앙을 봐라. 왜냐하면 제가 익명상 들으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으면요. 자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 너무 안타까운 성적으로
막 이렇게 강탈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막 관계 맺고 막 여러 명을 건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청년뿐만 아니라 사역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남자를 만날 바에 성품이 좋은 믿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남자를 전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 남자 지켜보고 기다려서 전도해서 가능성 있으면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냐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단순히 안 믿는다는 걸로 까이지 말고 지켜보면서 성품이 가능성이 있다면은 전도하면서 그 다음을 함께 할 수 있는 걸 고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드리고 아니 싶습니다. 뭐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면 복음은 누구한테 전해요? 복음은 어디 가서 전해요? 그렇죠? 주변에 저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헉, 잠깐만, 내가 믿음 좋다라고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는 하고 있고 그 칭찬에 취해 있었던 거예요. 나도 그게 위대한 믿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잃어버린 한 어린 양 거기에 마음 가 있는데 잠깐만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만 있지? 내가 어디 가서 복음 전하지? 이러면서 이제 제가 더 세상 가운데 참여하고 참석하기로 이렇게 바뀌는 어떤 저만의 방법의 계기가 있었는데 저는 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하게 뭐 믿음이 없으면은 아주 악해, 믿음이 있어도 사람은 악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다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단순하게 이렇게 옳다 그르다는 기준이 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좀 그 사랑만이 기준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범균 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네. 나도움 목사님 정말 어쩌다 오셔서 어쩌다 이런저런 얘기해 주셨지만 어쩌다 목사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죠? 그렇죠. 아 정말 좋다. 가시기 전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짧고 굵게 한마디 딱 뭐 격려의 메시지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 예. 남겨주시겠어요? 몇 년 전에 고3 수능 끝난 아이가 저한테 연락 온 적이 있어요. 그때 했던 말이 쌤, 왜 저 망했어요. 갈 대학이 없어요. 진짜 망한 거예요. 갈 대학이 없는 거죠. 팩트잖아. 내가 어떻게 도와줘. 총장도 아닌데. 근데 걔한테 했던 말이 보면은 사람들은 너의 등급에 따라서 어떤 대학에 따라서 어떤 그런 뭐에 따라서 네가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아니야. 그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 말해줬거든요.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 말 듣고 걔가 뭐라는지 아세요? 저 이런 말 처음 들었다고. 이게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처음 들어볼 말이 아니잖아요. 노래 엄청 많잖아요. 축복합니다. 당신 사랑받기 위해 아주머니는 엄청 부르잖아요. 근데 사람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애들이든 누구든 놓지 않았지만 네가 뭔가 되면 뭔가 하면 뭔가 이루면은 네가 뭔가 박수 받고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뭔가 우리가 사람을 무시했거나 막대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결과와 상관없이 너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저희에게 큰 도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세움이 늘 어쩌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무진장 가치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더욱더 사랑하는 프로그램,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는 프로그램 다음 세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